귀국 1년 만에 후에 한국 삶이 이렇게 빡셀 줄이야. 은퇴 준비 그리고 그 후의 삶에 관하여. 한국에서의 삶이 이렇게 빡셀 줄 몰랐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분들 사이에서 더더욱 그렇죠. 해외에서 한참 편하게 살다가 혹은 한국에서 일하다가 은퇴 후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귀국했는데 웬걸? 막상 살아보니 몸과 마음이 힘들고 다시 한번 내 선택이 맞았나?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은퇴는 분명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든 게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삶의 속도도 빠르고 경제적 사회적 압박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또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과정을 겪으며 느낀 분들의 사례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1. 은퇴 준비, 그건 단순한 재테크 문제가 아니다. 많은 분이 은퇴 준비를 돈 모으기나 재테크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준비는 기본이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 그보다 훨씬 복합적입니다. 마음가짐, 생활 리듬, 사회적 관계, 건강 관리까지 포함된 총체적인 준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해외에서 은퇴한 분들 중엔 한국으로 돌아올 때 내가 다시 일해야 할까? 취미생활, 사회활동은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막상 귀국해서는 시간은 남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경제적 압박이 심해 다시 일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혹은 집안일과 병원, 관공서 일로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아직 은퇴자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완벽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신적 공허감이나 소외감을 겪는 경우가 많죠. 2. 한국의 빠른 생활 리듬과 사회적 압박. 한국은 빠르고 경쟁적인 사회입니다. 은퇴자라고 해도 완전히 쉬는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노후엔 건강 챙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조용히 지내자고 마음먹어도 주변 시선과 현실적 상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자녀 결혼학자금 문제, 부모님 건강 문제 등 현실적인 부담이 계속 쌓입니다. 또한 노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보험료, 병원비, 교통비 등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부재도 은퇴 후 고립감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직장에서 벗어나니 만나는 사람도 줄고 자꾸 집에만 있으려니 우울해지는 거죠. 3.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후 한국 삶의 리얼. 사례 1. 김씨 60대 초반, 해외 생활 15년 후 귀국. 김씨는 미국에서 15년간 살다가 은퇴를 계기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편안한 생활을 꿈꿨지만 막상 와서 보니 집 주변에 친구도 없고 예전만큼 건강하지도 않아 심심하고 우울한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경제적으로도 미국보다 물가가 높고 공과 금관리비 등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결국 동네 도서관과 복지관에서 취미 활동을 시작했고 인터넷 커뮤니티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사례 이박 씨 50대 후반, 한국에서 평생 직장인 후 은퇴. 박 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실패해 병원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생활하려 했지만 의료비 지출과 예상치 못한 자녀 결혼 비용 등으로 재정이 빠듯해져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가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 스트레스가 쌓였고 점점 빡센 삶이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례 3이 씨 60대 지방에서 귀향 후 도시 생활 적응 중. 이 씨는 지방 소도시에서 귀향했는데 도시와 다른 생활환경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교통, 의료, 문화시설 차이가 컸고 젊은 시절과 달리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생활이 더 힘들었죠. 하지만 이 씨는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실버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점차 삶의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4. 은퇴 후에도 내 삶을 유지하려면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자.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습니다. 연금, 저축, 보험 등 재무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가능하면 소득원 파트타임,
취미활동으로 수익 창출 등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장. 사람을 만나는 건 정신 건강에 필수입니다. 은퇴 후에도 친구, 동호회, 자원봉사 등으로 꾸준히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건강관리와 생활 리듬 잡기. 운동, 식습관, 충분한 휴식 등 몸 관리가 필수입니다. 또한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계획해 빈 시간에 허탈해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취미와 배움에 투자하기. 새로운 취미, 공부, 여행 등 자신만의 즐길 거리를 만드는 게 은퇴 후 삶에 활력을 줍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마치며 은퇴 후 삶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한국에서의 삶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많은 준비와 적응을 요구합니다. 귀국 1년 만에 후회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면 충분히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답니다. 당신이 지금 은퇴를 고민한다면 단순히 돈만 준비하지 말고 삶 전체의 균형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새로운 인생 2막을 힘차게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과학적 연구와 통계도 건강관리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걸 뒷받침하니까요. 은퇴 후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그 중요성. 은퇴하면 일상에서 규칙적인 업무나 활동이 사라지면서 신체 활동량도 줄고 사회적 교류도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레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죠. 신체 건강의 변화와 대처. 이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은퇴자들은 근력 감소, 골밀도 감소, 심혈관계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같은 신체 변화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운동 부족은 당뇨병, 고혈압, 비만, 심장병 등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는데 이는 결국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꾸준한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과 근력 운동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스트레칭 포함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도 주 150분 이상 중간 강도 운동을 권장하며 근력 운동은 주 2회 이상 하라고 권고합니다. 정신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 은퇴 후에는 업무로 인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어 고립감과 우울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국제정신건강기구 월드 페더레이션 포 멘털 헬스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치매, 우울증, 불안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조기 사망률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활동과 교류가 중요합니다. 친구, 가족과 자주 만나고 동호회, 자원봉사,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정신 건강 유지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뇌 건강과 평생 학습.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말이 있죠.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인지 훈련 퍼즐,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등이 신경가소성인 EROPLASTICITY를 촉진해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실버 대학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죠. 정리하자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은 은퇴 후 삶의 필수 과제. 사회적 관계 유지와 확장은 정신적 안정과 행복에 직결됨.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은 뇌 건강과 삶의 활력을 유지하게 함. 한국의 빠른 생활 리듬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빡센 현실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며 자신만의 균형 잡힌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